네, 안녕하세요. 네, 5시 제일 마지막 타임이고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픈형 멘토링 PM 파트를 맡은 강미경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고 이제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우아한 형제들에서 배민 공통 서비스 기획팀을 맡고 있고요. 지금 PM 그룹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 PM 직군에 대한 그룹이어가지고 실제로는 배민 공통 서비스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배민 공통 서비스 기획팀이 하는 일은 배민 메인홈을 비롯해서 공통 지면들에 대한 정책들 혹은 서비스 기획들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뭐 예를 들어 주소라든지 배달 권역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다루고 답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질문 주신 것들이 좀 가벼운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최대한 담아 보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이따가 Q&A 시간에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커리어 패스에서 어떤 고민을 가졌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도 저의 강점이나 성장 방향성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걸어온 커리어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먼저 한번 다루고 이 장표로 다시 넘어오도록 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지금 한 14년 차 정도 된 PM이고요. 처음에는 서비스 기획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1, 2년 차에는 좀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회사를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그냥 회사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근과 퇴근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시기였고요. 3, 4년 차 때에는 좀 제가 겉멋이 들었었는지 스타트업을 좀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같이 몇몇 분들 동료분들과 함께 작은 회사를 한번 운영을 해봤었어요. 2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이라는 거는 기획과는 완전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경영도 해야 되고 이제 뭐 투자 유치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저에겐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1, 2년 차에 배운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봤을 때에는 상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배운 것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5, 6년 차에는 좀 욕심은 진짜 많았어요. 왜냐하면 1, 2, 3, 4년 차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욕심이 너무 많은 상태였고 하지만 제가 배운 것들 아니면 다녔던 회사들이 되게 작은 회사들만 다녔기 때문에 좀 같은 실수를 되게 반복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직을 했어요. 저기 아래 써져 있지만 6번 정도 이직을 했고요. 앞에 한 5, 6년 차까지 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회사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나한테 맞는 회사는 어디지?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직을 되게 자주 하는 동안에 커리어가 꼬였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도메인도 아니었고, 어떨 때는 컨텐츠 회사를 갔다가, 어디는 뭐 쇼핑몰 회사를 갔다가, 다른 데는 뭐 또 다른 회사를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기준이 없이 이직을 자주 하다 보니까 6번 정도 이직을 하면서 누군가는 그렇게 면접 자리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회사에 적응을 못 하시는 타입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실 정도였어서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면 좀 길게 다녀봐야겠다가 전부였고 그 길게 다니는 회사를 다행히도 한 2년 반 정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대나무를 그려놨는데요. 진짜 이 시기에는 제가 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6년 정도를 방황했었는데 그 방황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배워오고 시행착오 됐던 거를 하나씩 적용해보고 이제 실험해보고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업무를 좀 찾아가 보는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 제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사람의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아 정체성을 좀 찾아가는 단계였던 것 같고요. 이때 폭발적인 성장을
봤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도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차, 12년 차에 저 이제 박쥐라고 그려놨는데 저 시기가 이제 배민으로 이직을 했던 시기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저에게는 처음에 이직을 시도했을 때는 좀 많은 걸 도전할 수 없을 것 같던 회사였어요. 왜냐면은 앞에 있는 보여지는 게 좀 단순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입사를 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받치고 있고 거기서 PM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입사했던 부서랑은 다르게 좀 자주 이직과 준하는 횟수로 도메인을 많이 바꿔가면서 조직 개편을 타고 이 팀 저 팀을 좀 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 아래도 써놨지만 저 한 4년? 한 5년 정도 되는 동안에 한 9개의 조직을 이동하게 됩니다. 사업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서비스에서도 푸드, 커머스, 선물하기, 공통 등 되게 다양한 조직들을 백엔드, 프론트엔드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바꿔가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차가 더 많아지기도 했고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도메인과 상관없이 그 어떤 PM으로 역량으로서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품을 대하고 기획을 만들어가는 것은 약간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이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만들어가느냐에 조금 더 중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제가 오늘 Q&A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참으로 돌아와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커리어 패스에서 어떤 고민을 가졌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궁금해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초년생 때 들었던 얘기들이 좀 마음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시작할 때에는 서비스 기획자라는 표현도 없었고 그냥 기획자 정도, 앱 기획자 정도의 표현이었고 그런 표현들을 들을 때 뒤에 따라붙는 말이 기획자는 필요 없다. 개발과 디자인이 잘하면 된다라는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쪽 업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잡무를 하는 그냥 서포터 하는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이 듣기도 했고 저도 개발을 전공을 했지만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기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개발과 디자인을 뺀 나머지 일을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되게 자존감에 유리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정체성의 혼란이 좀 있었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가 저는 한 5년 차 때까지 좀 어려움이 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두 번째 질문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 저는 저를 되게 많이 관찰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지 좀 계속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중심을 잡는 거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심을 잡는다는 거는 기획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기획자는 이래야 돼, PM은 저래야 돼 이런 얘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좀 자존감의 그 무게감을 좀 찾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동료분들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래서 개발자, 뭐 데이터 분석가, 아니면 뭐 디자이너, 뭐 많은 분들을 통해서 기획자한테 바라는 게 뭐냐, PM이 어떤 PM이 되었을 때 너희에게 도움이 될 거냐, 되는 것 같다고 느끼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면서 주변 동료들이 원하는 PM의 모습도 좀 찾아가 보려고 했었고 그거랑 별개로 내가 잘하는 PM이란 어떤 PM인지 생각해 보려고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PM으로서 역할과 PM팀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아마 지금 요 커리어의 전환기에 계신 분이 주신 질문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도 프로덕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PM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덕트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고 이제 팀 리더는 이제 피플을 매니지먼트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매니지먼트라는 속성은 같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조율하고 그리고 기능을 구현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거 이거는 프로덕트 기능적인 프로덕트냐 아니면 사람이 있는 팀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듯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과 그리고 그 기대하는 바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팀도 내가 만들어가는 프로덕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릴리즈가 되지 않는 될 수가 없죠. 릴리즈가 되지 않는 끊임없인 실험과 도전 그리고 안정화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팀 리더의 역할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저는 어떤 PM이라고 정의를 하냐면 저는 문제를 정의하는 PM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덕트에도 문제가 있고 조직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둘 다 문제를 정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내가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해결 방안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저희가 뭐 가설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도 솔루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정의하기를 문제를 잘 정의하고 있는 PM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네. 역량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드릴게요. 함께 일하고 싶은 BM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게 조금 어떤 맥락에서 질문을 주셨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채용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채용과 별개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싶은 PM이라고도 이해가 되거든요. 둘 다 같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극복해내는 힘이 있는 PM분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PM이 하는 일들이 되게 위기 상황을 그리고 문제 상황을 다루는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좀 주저앉는 분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복해낼 수 있는 좀 그런 자질과 역량을 가지신 분들과 계속 그래도 함께 일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느낌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좀 과정을 좀 중시하는 사람을 좀 PM으로 같이 일하고 싶어 합니다. 과정이라고 하면 뭐 개발을 얼마나 잘 열심히 팔로우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동료들과 함께 한다는 느낌,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좀 잘 챙기고 이 사람이 너무 힘들지 않게 조율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이제 이런 분들을 총체적으로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신입 PM이 갖춰야 될 역량과 태도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는 좀 드러내는 거를 잘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드러낸다는 거는 이제 아는 거, 모르는 거, 잘하는 거, 잘해보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이걸 되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터부시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입 PM들은 저는 일을 좀 고를 수 있는 유일한 연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PM들이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원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통은 이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아니면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신입 PM들은 그나마 일을 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일을 더 잘하고 싶은지 되게 어필도 많이 해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나의 커리어를 좀 만들어가는 기회를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연차가 있어서 이제 중니어와 시니어 사이의 연차에서는 그 많은 드러내는 부분들 중에서 모르는 거를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정확하게 모르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워 듣는 것들도 많아지고 어쩌다가 한 번씩 경험해보는 프로덕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어렴풋이 아는 게 되게 많아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모르는 건 모르는 상태를 내가 알아차려야 그걸 조금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가 어디까지 아는 걸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어떤 걸 모른다고 해야 내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지? 이런 거를 잘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7, 8년 차 팀원들에게 바라는 부분들, 기대하는 부분들은 리더랑 얼라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연차쯤 되면은 일은 잘한다라는 게 좀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시키던 안 시키던 스스로 일을 찾던 못 찾던 일은 그냥 시키는 일은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연차이기 때문에 본인 고집도 좀 있어야 하는 연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본인 고집이 있다 보니까
본인 고집만 있게 되면 리더와 회사의 방향에 좀 거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탑다운 과제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혹은 저는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게 되게 좋은 태도라고는 보여져요. 하지만 이것들이 리더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타부서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일하기 어려워지는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그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리더들과 어떻게 얼라인을 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회사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역량은 저는 좀 커뮤니케이션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 부서를 설득하는 거, 리더를 설득하는 거, 그리고 주니어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설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잘한다는 게 되게 모호하잖아요.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좀 상대에게 맞춰주는 커뮤니케이션, 상대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저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맞춰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 입장을 바꿨을 때 나의 이야기도 좀 더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전달하고 잘 싸우기도 잘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연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년 차가 좀 넘어가는 PM한테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저는 위임인 것 같아요. 이제 위임이 꼭 팀장이어야만 위임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연차가 높아지면 주니어 PM들이 생길 수 있고 다른 개발자분들과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더 추상적이고 복잡한 일들을 하려면 많은 것들을 위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들, 명확한 일들은 조금 더 연차가 낮은 친구들한테 위임을 하고 본인은 조금 더 추상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심도 있게 풀어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역량에서는 모호한 일들이 왔을 때 잘 받아들이는 자세. 그래서 아마 그 주니어와 시니어를 가르는 차이가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호한 일들이 왔을 때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디렉팅을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주니어 연차를 벗어나기 좀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모호한 일인데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의 그 영역 바운더리로 일을 가져오는 거 그게 이제 10년차 PM들한테 좀 바라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PM으로서는 어디까지 하드 스킬이 필요하고 배워야 되고 뭐 어디까지 뭐 선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기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일단은 회사마다 너무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도메인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드 스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소프트 스킬 자체가 하드 스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 쓰는 역량, 말하는 역량, 그리고 사람과의 그런 이해관계를 맞추는 역량들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하드 스킬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뭐 데이터 분석, 뭐 피그마 뭐 이런 것들은 도구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도구들은 그렇다고 해서 다 필요가 없느냐, 다 그냥 있으면 좋은 거고 안 배워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거가 되든, 뭐 예를 들어 지라를 되게 잘 다룬다던가, 아니면 뭐 회의를 되게 끝내주게 퍼실리테이션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드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앞으로 일을 하는 데서 자신감의 근간이 된다라고 접근을 하시고 내가 고르는 게 필수적이고 내가 고르는 게 선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르시는 대로 잘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이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직에 관한 내용들은 앞 뒤에도 조금씩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이직이란 키워드가 좀 명확해 보여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고요. 개발자에서 PM으로 직무 전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전직도 하시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가 아니더라도 전직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고 전직을 했었을 때도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제일 잘하시는 게 개발자분들이 구현하는 거잖아요. 구현을 하고 요구사항대로 요구사항을 잘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어떤 요구사항이 왔을 때 일방적으로 일단 구현하게 하는 쪽으로 머리가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근데 이제 PM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의 방향성하고 요구사항 사이에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구현을 하든 못하든 프로덕트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고, 그 과정과 그리고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의 밸런스를 가지고 균형을 잡을지를 결정을 하는 거, 의사결정력이겠죠.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다른 도메인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어떤 역량이 중요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학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잘 배워야겠죠? 근데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원하시는 이직은 뭔가 새롭게 배워서 이직을 하시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배웠다라는 거는 실제로 실무에서 써먹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똑같이 경력 연차를 인정받고 퍼포먼스를 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도메인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이 일을 만들어냈는지를 어필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도메인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도메인이 약간 우선순위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배워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기존 게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확실히 잘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새로운 도메인에서도 이런 역량들을 사용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이직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PM분들이 다른 도메인으로도 많이 움직이세요. 저 같은 경우도 플랫폼 팀에도 있다가 서비스 팀에도 있다가 푸드에도 있다가 커머스에도 있다가 했었거든요. 도메인이 다르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도메인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을 옮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금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나? 내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얻어가고 있지? 내가 여기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나를 더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커리어 방향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에서 도메인과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도메인 경험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제너럴리스트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특정 도메인 전문성, 스페셜리스트라고 말하는 거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케바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제나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쪽은 정말 스페셜리티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서비스 이런 쪽은 앱이고 웹이고 프론트고 백엔드고 어느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거는 사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도메인에서 어떤 산업체에서 어떤 식의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거는 사실 회사마다 나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걸 질리지 않고 할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가 질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너무 얇게 넓게 알아야 되는 거에 너무 힘들고 딥하게 하나를 그냥 파는 게 더 나의 체질에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를 옮겨보시는 게 좋고, 반대로 하나만 너무 해버리면 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만 오래 시키면 좀 질립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하면은 다른 쪽으로 도메인을 좀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황으로 내가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가를 좀 판단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이거에 대한 균형감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론트만 한다고 해서 UI만 그리는 건 또 아니잖아요. 서비스 백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도메인에서 프론트를 할 수 있는 경험, 아니면 백엔드를 할 수 있는 경험, 아니면 백엔드 좀 키워서 플랫폼을 만들어보는 경험들, 이런 것들은 지금 있는 도메인에서 좀 더 확장적으로 잡아가면 균형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니어 PM 육성과 직접적인 프로젝트 기여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는 문제인데요. 이건 아마 좀 시니어 연차 분께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팀에서 "주니어 좀 키워봐."라는 이제 요구사항을 리더로부터 받으시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가 좀 되는데요. 일단 요즘의 트렌드 자체가 피플 매니징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실무를 계속 하고 있어야 이직도 그리고 성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직접적인 프로젝트 기여를 적당히 하는 수준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장급도 실무를 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급도 당연히 실무를 하고요. 뭐 파트장급도 당연히 실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피플 매니징도 하고 육성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는 내가 가고자 하는 커리어 방향 그리고 회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나의 니즈나 나의 방향성을 상위 리더랑 상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주니어 육성에 대한 의무감은 있지만 뭐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고 기획 리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피드백하는 정도로만 해도 될까요?라고 이제 조율을 좀 해본다거나 아니면 뭐 원오원까지 해서 저는 이 친구를 잘 키우고 싶어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위 리더와 상의를 해가시면서 밸런스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PM으로서 커리어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인데 저 커리어 성장이란 무엇일까부터 정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커리어가 성장한다라는 것 자체는 좀 경쟁력의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PM으로서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야 할까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PM이 되게 나름 촉망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PM에 대한 니즈가 되게 커지고 있고 개발이나 디자이너들끼리 해커톤이 아니라 PM의 역할도 있는 해커톤도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 PM으로서 지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따 Q&A 때 조금 더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맡은 업무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어려운 과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좀 명확한 내용들인 것 같고 저런 게 아닌 업무들 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모든 업무는 가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뭔가 숫자가 이미 주어져 있지 않은 것도 숫자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 플랫폼 구축을 몇 프로를 어떻게 정의하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시스템 방향과 성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의 진척도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오늘 PMO 세션이 그 아침 10시 정도에 있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주셨던 거는 결제 플랫폼에서 뭐 어떤 결제 플랫폼을 확장한다. 이거 되게 모호하잖아요. 어떻게 확장할 거냐를 뭐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쓰는 상황 그리고 누군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누군가 쓸 수 있게 준비된 상황 그리고 어떤 결제사를 하나 연동한 방안 이것들을 각각 가중치를 두고 점수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결제사가 뭐 한 10개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하나하나 붙일 때마다 300점씩 올라가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 사실 그것도 수치화한 거거든요. 명시적으로 저희가 딱 가입자 수 증가, 뭐 거래액의 기여 이런 걸 찾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프로덕트 하나하나도 정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뭐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크래시율이라든지 뭐 서버 뭐 그 안전 그 장애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치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계속 보여야 하는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로덕트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프로덕트는 그냥 유지만 되는 게
맞는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좀 키우고 싶다. 계속 리소스를 받고 싶고 회사의 지원을 받고 싶고 내가 이거에 대한 그 조금 더 판을 키우고 싶은 욕심이 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필요한 거는 오히려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세일즈를 하는, 저희가 이제 세일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요라고 세일즈하는 역량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5명짜리 팀, 5명이 충분히 굴릴 수 있는 팀인데 앞으로도 계속 5명이 굴릴 수 있을 수 있고 그걸 유지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성과 낼 필요도 없고 성과 보여줄 필요도 없고 세일즈 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걸 조금 더 판을 키워서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고 우리 팀을 10명으로 늘리고 싶고 한다면 성과도 찾으셔야 되고 이걸 잘 세일즈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앞으로 그냥 뭐 에이지 쭉 가져가도 될 업무인지 좀 키우고 싶은 업무인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하다가 웹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미가 그 배경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질문 주셨던 분이 계시면 이걸 좀 더 부연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앱 서비스나 웹 서비스나 B2C 향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같은 결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워낙 고도화가 되어 있어서 앱 서비스와 웹 서비스가 그렇게 다르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반응형 웹을 만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PC 웹이 모바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고 뭐 PC가 뭐지 웹 프론트를 가지고 앱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지면을 만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B2C 향으로 계속 그냥 어필을 할 수 있냐 아니면 그냥 B2B냐 B2C냐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커리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가설이 본인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무 노하우와 문제 해결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는 사실 회사의 상황하고 좀 많이 좀 디펜던스가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들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좀 답변 드려보면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발이든 운영이든 사업이든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모두가 달라들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PM은 좀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M이 당황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라고 좀 침착하게 좀 그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거 그게 오히려 대응하는 태도에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고객 분석하고 개선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준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리소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입 대비해서 이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가, 성과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항이 없는 건 없잖아요. 무조건 개선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해야 되고 하기로 했으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뭐 하나 고치려고 봤더니 3개월 동안 뭐 개발자 툴을 붙여야 돼. 이러면 다른 피처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입 대비 그 아웃풋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과제들도 있고 다음 로드맵이 있는데 이걸 계속 개선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의사결정들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PM으로서 서비스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약간 교과서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고객 가치인 것 같고요. 그 고객 가치가 사업 가치적으로도 좀 연결이 되는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PM이 만들어가는 프로덕트가 정말 제품 그 자체가 가치가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 모든 건 사업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혹은 사업의 매출이나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또 같이 고려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문제는요. 이제 문제의 원인 분석과 해결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기준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저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를 어떤 가설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데이터가 다르게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 원인 분석할 때, 해결할 때 데이터가
흔들리지 않게 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좀 유지할 수 있는 데이터의 기준을 좀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두면 저희가 비교적 객관적이다 정도로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할 때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좀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오픈하고 막 부랴부랴 하다 보면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또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초반에 그냥 이 과제가 만약에 숫자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보자라는 합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이 문장에 되게 많은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다고 좀 느껴져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가지고 기획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데이터만 가지고 기획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떤 내가 가설을 가지고 있나, 어떤 통찰을 얻었나를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인사이트가 안 나오고 가설이 없으면 사실 그 데이터는 그냥 숫자일 뿐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새로운 걸 얻었는지 그 새로운 걸 가지고 이렇게 기획을 해보자라는 그런 기획 의도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인데요. PM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팁은 좀 설득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그 설득의 대상에는 나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설득이 그냥 그 하나의 주장을 일관되게 하는 것도 설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게 설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상황, 그 사람의 맥락에 맞춰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느냐는 사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 주장이 어떻게 보일지, 뭐 운영자의 입장에서 이 주장이 어떻게 보일지에 따라서 좀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좀 맥락,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왔고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총체적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싫다고 하지? 이게 거기서 끝나버리면 사실 설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배경, 이런 히스토리와 배경이 있고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 목표를 조금만 더 건드려주면 내 이해관계랑 맞아떨어지겠다 하는 그 교집합을 잘 찾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같은 답변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한다는 거는 사실 건강한 상태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갈등이 없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갈등이 없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아무도 이견이 없고 모두가 다 만장일치가 되는 의사결정만 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될 만한 것들 아니면 뭐 리스크가 있을 만한 것들을 계속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그런 말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이것들을 조율하는 것 자체가 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조율하는 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집합을 찾고 상황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맥락을 좀 파악하려고 사적인 친밀함을 좀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까를 봤을 때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미미한 영향인데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일적으로 좀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한 거예요. 그냥 친구. 약간 회사에서 사귄 친구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리면 조금 정치적인가? 아니면 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관계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약간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그쪽의 소식을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적당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 이것만으로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올라간다는 느낌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경계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아한 형제들에 대한 PM 얘긴데요. 우아한 형제들 PM의 레벨별로 업무 범위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레벨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들은 이제 P 레벨이라고 해서 그 직군별로 레벨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개발자들은 T 레벨, PM은 P 레벨, 뭐 일반 직군들은 뭐 L 레벨 이런 식으로 좀 직군에 맞는 역량 레벨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PM의 레벨 같은 경우에는 P1, 2, 3, 4, 5가 있고 P1은 주니어, 뭐 P5는 완전 시니어급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리더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 P3에서 P4 정도가 되면 이제 팀장급이 되고 P4에서 P5가 정도 되면 실장급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서비스들과의 조율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좀 맞추고 우리의 팀의 플래닝과 저 팀의 플래닝을 어떻게 하면 잘 얼라인을 할지, 순서가 꼬이지 않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는 역할들이 하고 있고, 실장급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장님들은 또 실장님들 일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전사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고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으면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는 느낌, 혹은 위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느낌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니어 레벨 같은 경우는 신입 연차 P1이거든요. P1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일을 가이드에 맞게 잘 수행하는가를 보고 있고, P2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일을 도움 없이 할 수 있는가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P3 같은 경우에는 팀이나 실 단위의 영향력을 좀 가진 과제들을 리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조직을 리드할 수 있다. 이 정도 레벨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는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일단 IC 트랙과 매니저 트랙을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여러 회사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안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그걸 명시적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PM은 그냥 IC 트랙과 매니저 트랙을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는 그냥 레벨이 높아도 그냥 저 실무할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레벨이 좀 낮아도 저 리더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IC와 매니저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그 길로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들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프로덕트 매니저와 기획자가 우아한 형제들 PM에서 어떻게 다르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서비스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어요. 근데 이게 2022년도부터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좀 영향 범위가 넓은 역할을 정의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다는 거는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뭐 구현하고 분석하고 요 전체적인 트랙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개발에 조금 더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나 전략에 좀 친화적이라기보다는 개발에 조금 더 친화적이라서 TPM의 역할, 그러니까 테크니컬 매니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이해도가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API 스펙이 어떻게 되고 서버가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고 인프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을 PM들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PMO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PMO 조직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실제로 프로덕트 하나를 할 때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 100명, 2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뜰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전체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PMO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의 PM은 약간 전천후 다 뛸 수 있는 역량을 좀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하는 리더들끼리 이제 읍소하는 얘기는 사람 뽑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되게 많은 역할들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 PM 분들한테도 조금 더 요구하고 있고 점점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현실은 이제 조금 더 개발 진화적으로 배포 잘 챙겨야 되고 릴리즈 잘 챙기고 기술 스펙도 PM들끼리 협의할 때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할 때도 PM들이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개발 이해도가 좀 어느 정도 있고 난 개발자하고 좀 친하고 잘 협업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U형 PM하고 잘 맞을 수 있습니다.